안녕하세요.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위기와 관련된 긴급 간담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제목이 탄핵이 경제다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토론을 했는데요. 그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8%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내수 부진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도 올해 1.5%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편 관세 적용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진 가운데 장기 부진에 빠진 내수와 투자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일련의 정치 불안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악화시켜 경제정책의 효율과 효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비상계엄 후 한국은행,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또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무역협회를 방문해서 경제 상황 점검과 대책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탄핵이 경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신속한 탄핵이 한국 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며 조속한 추경으로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과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핵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경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정국의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더 악화될 경우 정부가 예상한 1.8%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 주요 투자은행들이 연초 내놓은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치는 1.7%, 심지어 올해 우리 경제가 1.3% 성장에 그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 영향 분석에 의하면 탄핵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투자는 0.8에서 1.2%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실업률은 0.3에서 0.6%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성장률 하락 충격은 비상계엄, 내란, 탄핵 정국의 해소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격이 신속히 사라지면 실물 경제의 영향도 줄어들 것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신속히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합의를 통해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신인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국 시각 내일 새벽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전망입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업은 각자 도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기에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한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해외 정부, 기업,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주요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고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원활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된 내수 소비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다시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 대비 12.3포인트 급락한 88.4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 이후 최대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내수 붕괴, 투자 감소, 수출 둔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속한 추경 편성은 경제 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경기 회복의 청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사용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모두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비록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시장에 활력이 돌게 하고 내수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 11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사용분 9조 5,591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17조 3,405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실제 소비보다 약 1.8배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년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2.5%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정책 기조 역시 긴축해서 적극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올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진 경제 성장률 하락을 감안한다면 최소 30조 이상 추경이 필요합니다. 추경으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투자를 늘리고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신속히 기재위 전체 회의를 열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 침체와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재정 총량의 증가가 필요하거나 내년 성장률 역시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아닙니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기재위 전체 회의를 신속히 열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1동